지금 시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신호는 아주 단순합니다. 안전자산도 예외가 아니다. 금과 은이 동시에 얻어맞았고 특히 은은 거의 30% 수준으로 무너졌습니다. 평소라면 이런 뉴스가 나오면 종로 귀금속 거리가 더 붐벼야 정상이죠. 그런데 현장은 정반대였습니다. 불과 지난 금요일까지만 해도 매매하려는 사람들로 줄이 섰는데 주말 사이 가격이 급락하자 발걸음이 뚝 끊겼습니다.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의 행동이 갈라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집에 있던 금부치를 팔려고 왔다가 갑자기 바뀐 시세를 보고 그냥 팔지 말까 하고 되돌아서는 사람. 반대로 이 정도로 빠졌을 때 사면 유리할 수 있다 라며 매수를 준비하는 사람. 심지어 미뤄왔던 돌반지를 사러 들어오는 손님도 있었습니다. 같은 가격 하락을 보고도 회피와 기회가 동시에 발생하는 구간, 그게 바로 변동성이 커지는 초입입니다. 수치로 보면 더 선명해집니다. 국내 금값은 1월 29일에 1g당 27만 원에 육박했다가 불과 며칠 거래일 만에 15% 이상 빠졌습니다. 소매 기준으로 순금 3.75g, 이른바 한돈 가격도 100만 원 아래로 내려왔죠. 여기서 포인트는 싸졌다가 아니라 고점에서 단기간에 급격히 꺾였다는 속도입니다. 속도가 빠를수록 시장은 패닉과 탐욕을 동시에 키웁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한 번에 무너졌을까요? 뉴스는 1월 30일 연준 이사였던 케빈 워시가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지명된 이후 국제 금값이 약 9%, 은값이 약 28% 급락했다고 전했습니다. 시장은 인물 한 명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인물이 상징하는 금리 경로를 봅니다. 금은 이자를 주지 않는 자산이기 때문에 시장이 금리가 생각만큼 빨리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해석하는 순간 특히 레버리지와 단기 자금이 먼저 도망칩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 금, 은으로 대거 유입됐던 투기성 자금이 먼저 이탈하며 변동성을 키웠다는 분석이 붙었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지금은 가격보다 돈의 성격이 더 크게 흔들리는 장입니다. 급락은 끝이 아니라 자금이 재배치되는 신호일 뿐입니다. 은이 금보다 더 크게 무너진 이유는 은이 더 나쁘다가 아니라 은이 더 복합적인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금은 대부분 가치 저장과 해지의 성격이 강합니다. 반면 은은 귀금속이면서 동시에 산업재입니다. 수요의 한쪽은 안전자산 심리로 움직이고 다른 한쪽은 경기 재조업재고 달러 흐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위험 회피 모드로 돌아설 때 은은 금보다 먼저 흔들리고 더 크게 흔들립니다. 이번처럼 국제 은값이 단기간에 20% 후반까지 꺾이는 장면은 그 복합성 이 한쪽으로 급격히 쏠렸다는 신호죠. 여기서 꼭 짚어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런 급락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고점에 물린 뒤 손해보기 싫어서 매도를 미루는 것입니다. 종로에서 나온 그냥 팔지 말까는 아주 인간적인 반응이에요. 하지만 시장은 감정이 아니라 가격으로 움직입니다. 고점 대비 15%가 빠졌었는데도 조금만 더 기다리면 다시 오르겠지로 버티면 그 순간부터 투자는 전략이 아니라 기도가 됩니다. 둘째, 반대로 폭락했으니 무조건 기회라고 단정하고 한 번에 몰빵 매수하는 겁니다. 뉴스에 나온 것처럼 떨어졌을 때 사면 이득일 것 같아서 라는 심리는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타이밍이 아니라 분할과 리스크 관리입니다. 변동성이 커지는 초입에서는 바닥이 한 번에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은은 더 그렇습니다. 급락 화살표, 기술적 반등 화살표 추가, 하락 화살표, 재반등 같은 톱니 흐름이 흔해요. 그러니 한 번에 들어가면 내 매수 가격이 바닥이 아니라 중간 지점이 되는 순간 멘탈이 무너집니다. 그럼 이 구간에서 우리가 해야 할 건 뭐냐? 결론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목적을 분리하세요. 집에 있던 금부치를 파는 사람과 투자로 들어가는 사람의 전략은 완전히 다릅니다. 생활자금이 필요해서 파는 거라면 더 오를 때까지 기다리자가 아니라 필요 금액을 기준으로 분할 매도가 맞습니다. 반대로 투자라면
싸졌으니 산다가 아니라 가격 구간을 나누어 분할 매수가 기본입니다. 둘째, 기준선을 하나 정해놓고 움직이세요. 예를 들어 국내 한돈이 100만 원 아래로 내려왔다. 98만 원이다 같은 숫자에만 반응하면 계속 흔들립니다. 중요한 건 가격보다 속도와 흐름입니다. 급락 뒤 첫 반등이 나왔을 때 거래가 붙는지, 다시 밀릴 때 저점이 지켜지는지, 이걸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이 장이 끝났는지 보려면 금, 은만 보면 안 됩니다. 뉴스에서 함께 언급된 비트코인처럼 위험 자산에서 자금이 빠지는 흐름이 계속되는지가 핵심입니다. 리스크 오프 내가 이어지면 귀금속도 완전히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런 급락장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겁니다. 뉴스 한 줄에 왜 금과 은이 동시에 무너져? 특히 금은 안전자산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안전자산이 위험자산처럼 흔들리면 머리가 하얘지죠. 그런데 이건 금이 안전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시장에는 안전자산보다 더 강한 힘, 즉 금리와 유동성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뉴스는 케빈 워시가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지명된 뒤 국제 금값이 약 9%, 은값이 약 28% 급락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인물이 아니라 그 인물이 가져올 것으로 시장이 상상한 정책 경로입니다. 시장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생각보다 금리가 빨리 안 내려갈 수도 있겠다. 또는 유동성 공급 기대가 꺾일 수 있겠다. 이 번역이 끝나는 순간 금은 같은 이자 없는 자산은 단기적으로 공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금은 가치로도 움직이지만 자금 비용, 금리에 의해 가격이 눌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커니즘이 세 단계로 돌아갑니다. 첫째, 기대 변화 화살표 달러와 실질 금리 변수입니다. 금은 달러로 거래됩니다. 달러가 강해지면 같은 금이 더 비싸게 느껴져 수요가 꺾이고 가격이 눌립니다. 동시에 시장이 금리 인하 기대를 줄이면 실질 금리, 명목 금리, 마이너스 인플레이션 기대가 올라가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고 그때 금은 보유 기회 비용이 커져서 매력이 떨어진다고 평가됩니다. 물론 현실은 더 복잡하지만 급락장의 첫 반가수에는 대개 이 두 가지입니다. 둘째, 레버리지 자금의 강제 청산입니다. 뉴스에서도 투기성 자금이 먼저 이탈하면서 변동성을 키웠다는 분석이 나왔죠. 이 자금은 길게 버티는 돈이 아닙니다. 변동성이 커지는 순간 증거금 요구가 늘고 손실이 커지면 자동으로 포지션이 줄어듭니다. 이 과정이 가격을 더 밀어버립니다. 특히 은은 금보다 시장 규모가 작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같은 충격이라도 낙폭이 훨씬 커집니다. 이번에 은이 20% 후반대로 무너진 건 구조적으로 청산이 청산을 부르는 구간이 열렸다는 얘기예요. 셋째, 연쇄적 리스크 오프 확산입니다. 같은 뉴스에서 비트코인이 8만 달러 아래로 떨어지고 한때 7만 5천 달러 선이 무너졌다고 했죠. 이건 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전반에서 유동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공포가 커졌다는 신호입니다. 위험 자산이 먼저 꺾이고 그 다음에 안전 자산마저 흔들리면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전부 위험해졌다. 하지만 실제로는 현금과 달러 쪽으로 자금이 몰리는 전형적인 리스크 오프가 나타난 겁니다. 정리하면 이번 급락은 금의 신뢰 붕괴가 아니라 금리 기대 변화 플러스 레버리지, 청산 플러스 리스크 오프 확산이 한 번에 겹친 사건입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급락이 나온 뒤에는 반드시 반등이 나옵니다. 문제는 그 반등이 회복인지 아니면 숨고르기, 데드캣, 바운스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면 개인은 거의 항상 가장 비싼 자리에서 다시 매수하거나 가장 싼 자리에서 손절합니다. 첫 번째 신호, 속도의 변화입니다. 급락장이 끝나려면 하락 속도가 먼저 죽어야 합니다. 가격이 멈춘다고 끝이 아닙니다. 낙폭보다 낙속이 줄어드는지를 보세요. 예를 들어 금이 몇 거래일 만에 15% 빠졌다면 이후에는 같은 악재가 나와도 추가 하락이 예전만큼 세게 안 나옵니다. 시장이 충격에 적응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반대로 반등이 나왔다가도 하루에 다시 크게 밀리면 그건 아직 청산이 끝나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은은 특히 이 신호가 중요합니다. 은이 금보다 먼저 속도가 가라앉아야 변동성 구간이 진정됩니다. 두 번째 신호, 거래의 성격입니다. 반등을 볼 때 많은 분들이 거래량이 늘었네, 좋다만 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누가 거래했느냐예요. 뉴스에서 말한 투기성 자금이 빠져나간 장에서는 첫 반등이 대개 단기 자금의 숏커버, 되사기로 나옵니다. 이 반등은 화려하지만 지속성이 약합니다. 반대로 진짜 바닥 신호는 반등 때는 차분하고 재차 누릴 때 저점을 지키면서 매수세가 붙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종로 금은방 현장에서도 힌트가 있었죠. 팔지 말까가 늘어나는 순간은 공급이 줄어드는 신호이지만 동시에 싸졌으니 산다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붙지 않으면 가격은 쉽게 못 올라갑니다. 즉, 현물 수요가 받쳐주는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세 번째 신호, 동시에 움직이는 시장, 크로스마켓입니다. 이번 뉴스는 비트코인 급락을 함께 보여줬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귀금속의 당위 방향은 금, 은 자체 이슈보다 유동성 환경에 더 크게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위험 자산이 계속 무너지는 리스크 오프가 이어지면 금도 완전한 피난처처럼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특히 레버리지 청산이 남아있으면 금도 동반 매도로 흔들립니다. 그래서 체크해야 할 건 금만 반등했냐가 아니라 달러 강세가 꺾이는지, 미국 금리 기대가 안정되는지, 그리고 위험 자산의 패닉이 멈추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 중 최소 2개가 확인돼야 반등의 지속 가능성이 커집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진짜 반등은 하락 속도가 죽고 거래가 당위 되사기가 아니라 저점 방어 매수로 바뀌고 크로스마켓에서 유동성 공포가 진정될 때 나옵니다. 이제 그럼 나는 뭘 해야 하냐로 넘어가겠습니다. 급락장은 정보 싸움이 아니라 행동 설계 싸움입니다. 뉴스처럼 종로에서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기는 순간 시장은 이미 감정으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때 개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예언이 아니라 규칙을 세우는 겁니다. 먼저 전제부터 분리하겠습니다. 당신이 금, 은을 보는 목적은 크게 2가지입니다. 1. 생활보유, 자산, 현물. 집에 있는 금부치, 돌반지, 장신구, 결혼 예물 같은 것. 2. 투자 포지션, 수익 목적, 단기, 중기 수익을 노리는 매매. 이 둘을 섞는 순간 급락장에서 거의 100% 후회가 나옵니다. 1단계, 현물 보유자 전략, 필요한 만큼만. 나눠서 뉴스에서 그냥 팔지 말까는 심리적으로 자연스럽지만 자금 계획이 없으면 흔들립니다. 현물은 주식처럼 클릭 한 번에 팔고 사는 게 아니죠. 그래서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가격이 아니라 필요 금액입니다. 당장 생활비 부채, 상환 자녀 교육비 등 현금이 필요하면 전량 매도 슬래시 전량 보유가 아니라 3번에 나눠 파세요. 오늘 40%, 반등 때 30%, 추가 반등 때 30%처럼 내 사정 기준으로 분할합니다. 이렇게 하면 고점 놓쳤다는 후회도 줄고 바닥에 팔았다는 공포도 줄어듭니다. 2단계, 투자자 전략, 한 번에 들어가지 말고 구간으로 들어가기 급락 직후 가장 위험한 건 올인 매수입니다. 특히 은은 변동성이 커서 바닥이 한 번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가격을 예측하지 말고 구간을 나눠 접근해야 합니다. 핵심은 3분할입니다. 1차, 급락 후 첫 안정 구간 속도 둔화 1에서 소액 진입. 2차, 재하락이 나와도 저점이 지켜질 때 추가 3차, 반등이 구조적으로 확인될 때 크로스마켓 진정. 마지막 매수 이렇게 들어가면 설령 1차가 고점이 돼도 2차, 3차가 평균 단가를 잡아줍니다. 3단계,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급락장에서 계좌를 망치는 2가지. 첫째, 손실을 만회하려고 규모를 키우는 것, 평단 낮추기라는 이름의 추격. 둘째, 뉴스 한 줄의 기준을 바꾸는 것. 어제는 장기, 오늘은 단기, 내일은 관망. 급락장에서는 판단이 아니라 루틴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장의 본질을 한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금은 가격이 흔들린 게 아니라
유동성 기대가 흔들린 겁니다. 그래서 회복도 가격이 아니라 유동성 신호가 먼저 보여줍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번 급락을 운이 나빴다로 끝내면 다음에도 똑같이 당합니다. 시장은 늘 같은 방식으로 사람을 흔들어요. 특히 금은처럼 안전이라는 이미지가 강한 자산일수록 한 번의 급락이 심리 타격을 크게 만듭니다. 첫 번째 신호, 연준 인사 정책 뉘앙스가 바뀌는 순간입니다. 이번 뉴스도 그랬죠. 인물 한 명의 부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시장이 그걸 금리 인하 기대 후퇴로 번역하는 순간이 위험합니다. 귀금속은 스토리로 오르지만 단기 하락은 정책 기대 변화로 터집니다. 두 번째 신호, 급등 이후 과열된 포지션입니다. 국내 금값이 1g 27만 원에 육박했고 한돈이 100만 원을 넘나드는 구간까지 갔습니다. 이런 때는 현물 수요보다 단기 추격 자금이 가격을 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과열은 더 오른다가 아니라 작은 충격에도 크게 무너질 준비가 됐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신호, 은이 이상하게 앞서 움직일 때입니다. 은은 변동성의 선행 지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이 금보다 먼저 급락하거나 급등폭이 과하게 커지면 그건 시장 내부에서 레버리지 자금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뜻일 수 있어요. 이번처럼 은이 단기간에 20% 후반까지 무너지는 흐름은 청산 도미노가 이미 시작됐다는 신호로 읽어야 합니다. 네 번째 신호, 크로스마켓에서 동시에 깨지는 소리입니다. 뉴스에서 비트코인이 8만 달러 아래로 떨어지고 7만 5천 달러가 무너졌다고 했죠. 귀금속만 보면 금은 안전하잖아 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 자산이 급락하는데 달러가 강해지고 금리 기대가 흔들리면 금도 완충제가 아니라 유동성 장난감처럼 흔들릴 수 있습니다. 즉, 한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돈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이 위험합니다. 다섯 번째 신호 현장에서 거래가 멈추는 장면입니다. 종로 금은방 발길이 뚝 끊긴 건 아주 강력한 힌트였습니다. 패닉은 거래량 폭증으로만 오지 않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팔려던 사람은 멈추고 사려던 사람도 망설이는 공백이 생깁니다. 이 공백이 생기면 가격은 얇아지고 작은 매물에도 크게 출렁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귀금속 투자에서 진짜 고수는 바닥을 맞히는 사람, 이 아니라 급락을 관리 가능한 사건으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목적을 분리하고 분할 원칙을 지키고 위 5신호가 뜨면 속도를 줄이세요. 그게 장기적으로 계좌를 지키는 기술입니다. 이 시점에서 당신에게 필요한 질문은 하나입니다. 지금 나는 금, 은을 투자로 들고 있는가? 아니면 보유 자산으로 들고 있는가? 답이 정리되면 시장이 흔들려도 당신은 흔들리지 않습니다.